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진성준 의장,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진성준 의장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전에도 주식시장을 강화하겠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희민 변호사님. 네. 코스피가 그동안 좋았죠. 불장이라고 부를 그렇습니다.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어제 3.88%, 코스닥은 4% 넘게 폭락을 했는데 여러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세 법안들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방안, 이게 결정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을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대주주의 기준이 정권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좀 상당히 많은 폭으로 그 기준을 완화했었는데요.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췄다가 이제는 25억 원의 기준을 대주주로 이 부과의 대상을 좀 확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더 낮춰주면서 문턱이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10억 원까지 낮춰줬던 부분이 윤석열 정부 때 대단히 좀 많은 이제 비중으로 50억 원으로까지 원상 회복이 됐던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원상 회복한다는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주주의 기준이 변모하는 동안 주식시장에 미쳤던 파장이 크진 않다라는 일부의 또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 김병희 원내대표 등도 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 다른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는 그런 민주당 내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자, 대주주, 사실 우리가 50억이나 또는 10억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 같아요. 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연말에 팔든 뭐 연초에 팔든 그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고, 또 이 사람들이 팔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워 담으면 되지 뭐 큰 문제 있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부자 증세, 감세, 철회라고 있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봅니다. 왜냐? 저 기준이 주식 거래 마지막 전 이틀 전 그 종가에 한 종목당 10억 원 내지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세금 피하기 위해서 10억 원이라면 적어도 9억 원 아래로, 50억 원이라면 40억 원 아래로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말게 되면 늘상 주식값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덤터기는 누가 쓰느냐?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연중 내내 수익률 높아왔는데 연말만 되면 도루팍스 피어서 예. 그동안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 저 얘기 나오자마자 뭐 주식 올해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니 저 증세 철회해라라는 개인들의 청원이 지금 하루 지났는데 7만을 넘어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앞서 대통령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유도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걸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 사람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법안을 추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개미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예, 최병천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진위원에 대해서 안팎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SNS 글을 올렸어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회복해야 된다. 이미 윤석열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떨어지는 거는 잠깐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도리어 투자에 적기, 주식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양도세 관련돼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에 적기라 그러면 주가를 앞으로 계속 많이 떨어뜨리면 좋은 거거든요. 한 거의 지금 보다 훨씬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뭐 2,000에서 뭐 1,000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그 좋다는 얘기인 건지, 그거는 뭐 한국 경제사에서는 이제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 있을 때나 어떤 외부 쇼크로 인해서 발생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걸 뭐 환영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실은 지금 이제 진성준 정책위장님이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국정 목표라 그럴까요? 또는 어떤 투자자들과의 약속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기 직전에는 2,700이었는데 최근에 한 3,250 정도까지 갔다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한 120포인트 가까이가 팍 떨어졌는데 예. 이거는 우리나라 관세가 15% 됐지만 대만은 20%가 됐거든요. 예. 대만보다 우리가 8배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세 요인이라든가 뭐 강달러 요인으로 좀 환원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오른 것도 정책 요인 때문에 올랐지만 이번에 폭락한 것도 정책 요인 때문에 폭락했다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종의 이제 대상자를 넓히면은 연말에 다 이렇게 살고 팔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10억 원 이상 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6만 명 정도 돼요. 맞네요.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 뭐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많은 나라인데 그렇죠. 전체 금융자산 전체 보유액의 59%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갖고 있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 거의 한 60%에 버금가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게 쫙 빠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한 것 자체를 지금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을 더 상위 가치로 예. 생각할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변호사.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나는 주식 투자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사람이 저런 정책을 펴면서 비판이 나오면 그런가요? 수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다. 정치인은 때로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케이스에 딱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에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에 가면 남대문하고 써 있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죠. 남대문에 가면 현판에 남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숭례문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양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에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세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는 투자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의 인센티브가 바뀝니다. 이 10억, 50억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도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제도가 이렇게 짜이면요.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을 잃게 됩니다. 사실 단타를 반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즉 장기 보유에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짜면은 우리 자본시장의 육성에 그만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진성준 의장이 한 가지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자본시장 육성을 왜 합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일정하게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큰 목표를 잃어버리면 자꾸 저렇게 땜질식으로 세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본래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예.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 경기장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다음 그래픽이요. 이인철 소장님.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코스피 5천 헛소리다. 당원 탈퇴하겠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등등.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나도 주식 개미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고 그동안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정책이 수정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거예요. 아니 12조 원을 들여서 소비 쿠폰을 발행해 놓고 증권 거래세 올린다. 또 이런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한다. 이거 뜯어가려고 하면 아침에 줬다가 저녁에 뺏어가는 이거 조삼모사 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도 아니 정책을 위반하는 최고 정책 책임자가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비행 경험이 없는 기장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불안하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하나 더 걱정되는 건 이전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됐으니까 거래세는 높이겠다는 논리인데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역행됩니다. 거래세는 통행세예요. 주식을 투자해도 손해를 봤는데 걷는 세금입니다. 세계적으로 거래세는 업세대,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주식 양도세는 걷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꿰맨 이 단추를 풀어서 새로 이제 돼야 되는데 잘못된 이 단추 그대로 놓고 땜질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증시가 코스피 3천, 4천,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가 선진 증시로 편입돼야 돼요. 근데 그게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할 요인이 없습니다. 왜냐? 미국 주식은 1년 이내 팔든가 1년 이후에 팔든가 세제 혜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만 계속하게 되는 거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권거래소가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세 4분 3은 누가 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변호사님, 이 보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이거 워낙 지금 뜨겁게 이슈가 달아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진성준 지금 정책위 의장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유사하게 진성준 의장이 일단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당내 검토를 거쳐가지고 뭐 이제 수정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도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낮춰주고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87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국가 경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이 주식 양도거래세의 어떤 그 거래 대상자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좀 출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를 통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런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전문성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이건 당정이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장 탈출을 우리나라 주식시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곧 휴가를 떠나는데 지금 환율 1,400원 올라가고 주식시장 폭락하는데 뭐 전해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침 휴가 갈 때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휴가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한테 비판이 나왔는데 그때 막 비판하면서 이 와중에 휴가를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네요. 뭐 야당이 이제 저런 비판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정책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은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던 측면이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어떤 조세 정상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은 최근에 뭐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를 맡게 되니까 실은 과거 법인세를 무조건 윤석열 정부랑 똑같이 하는 걸 똑같이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별도의 세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도 좀 다시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실은 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투세를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거래세로 간다라는 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금투세를 다시 부활할 거면 실은 차라리 금투세를 하는 게 낫던 거지.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폐지하고 거래세를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세제의 합리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 또 심리가 경제는 또 심리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과거에 또 이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 증시지만요. 부동산입니다. 5년 전입니다. 2020년 7월 한 토론에 나가서 본인의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국민의힘 패널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된다라고 했더니
에이,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부동산 뭐 어제 오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송영원 변호사.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거.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실패하고 임기 내내 결국 27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서 있었던 진성준 의원의 당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았었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으면은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행을 신중히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주식 투자해본 적이 없다면서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역시나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당직을 맡을 수 있을 만한 분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진성준 의원을 또다시 정책위 의장에 연임을 시킨다든가 혹은 다른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울 겁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었습니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전혀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잡아서 썼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죠. 왜곡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인초사님, 어쨌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 끝나고 해프닝이라고 합니다만 이 발언 때문에 그때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인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꺼지든 안 꺼지든 늘상 본인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면서 정책이 어떤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고요. 사실 지금 법인세도 잠깐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여기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여기다 감세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겠다. 근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눈높이 기대치 이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다 보니 현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과연 증시 부양을 위한 주가 5천을 가기 위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팩트는 뭐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2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고요.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과도해서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리가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면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철강까지 추가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까지 2차 전지 공장은 미국에 15개, 자동차 공장이 2개, 철강 공장이 짓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쇼어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러나 타이밍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